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장미가의 벚나무 중에서도 벚나무 앞에 산자가 붙은 산벚나무가 어떤 나무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산벚나무 검색을 해보면 정말 너무 재밌습니다. 산에서 만났으니까 산벚나무다 하고서 올린 사람들이 사진을 올려놓고 이거 산벚나무다 하고서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나 많습니다. 산에서 사는 벚나무가 모두 산벚나무일까요? 어림도 없죠. 산에 사는 벚나무들 중에는 물론 산벚나무 있습니다. 산벚나무도 살고 있고 산자를 뺀 그냥 벚나무도 살고 있고 기본종이 되는 벚나무도 살고 있고 산자 대신에 털벚나무, 털개벚나무, 올벚나무 뭐 이런 종류의 벚나무들이 엄청 종류가 많습니다. 그 많은 종류들 중에서 산벚나무는 그 중에 딱 한 종류일 뿐입니다. 그래서 산에서 만나는 벚나무가 벚나무라고 올리는 사람들은 정말 너무나 무책임한 사람들이죠. 그런 무책임한 사람들이 인터넷에 보면은 의외로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재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벚나무는 벚나무하고 거의 구별을 할 수 없을 만큼 비슷한 점이 너무나 많다 하는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벚나무 사실 구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나무도감을 펼쳐서 공부를 하는데 산벚나무가 그냥 벚나무하고 무엇이 다른지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산벚나무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산벚나무는 무엇보다가도 이 벚나무하고 너무나 비슷하죠. 이 벚나무라고 하는 이 벚나무는 앞에 아무것도 붙지도 않고 뒤에도 아무것도 붙지도 않는 기본종이죠. 기본이 되는 벚나무. 이 기본이 되는 벚나무는 보면은 꽃이 필 때 보면 가장 먼저 보아야 할 부분이 벚나무 종류들의 꽃이 피었을 때 가장 먼저 보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제가 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꽃이 필 때 보면 이 꽃이 이렇게 세 개가 지금 달려 있는데 세 개의 꽃 아래에는 이렇게 꽃자루가 이렇게 세 개가 보이죠. 꽃자루가 보이는데 이 꽃자루를 작은 꽃자루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소화경이라고 하는 이런 작은 꽃자루가 지금 세 개가 보이고 작은 꽃자루 밑에 또 꽃자루가 또 한 개가 보이죠. 이것을 꽃자루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꽃대라고 하고 꽃대축이라고 합니다. 꽃대축이라고 하는데 조금 크게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꽃대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꽃대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한자로는 화서축이라고 하고 이렇게 화서축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꽃대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꽃대축이 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 꽃대축이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이러한 것이 바로 이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벚나무 기본종이 되는 벚나무는 이렇게 꽃대축을 가지고 있다. 꽃대축이 있은 다음에 꽃자루가 3개가 달리고 꽃자루가 2개에서 5개 정도가 달리는데 이렇게 꽃자루가 달리고 꽃자루 끝에 꽃이 핀다 하는 이러한 형태로 꽃을 피는 것이 벚나무죠. 거기에 비해서 이 산벚나무는 그러한 꽃대축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대축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꽃대축의 길이가 너무나 짧아서 보이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지가 있고 가지에서 꽃이 달리는데 여기는 3개가 달리고 여기는 2개의 꽃이 달렸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 여기 요 부분 속에 지금 뭔가 가려져 있죠. 가려져 있는 동그랗게 보이는 요 부분이 바로 한자로는 포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꽃사계라고 합니다. 요 꽃사계 속에 꽃대축이 가려져 있다. 꽃대축이 너무나 짧아서 요 속에 숨어있는
그러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산벚나무입니다. 그래서 벚나무 앞에 산자를 붙였는데 이렇게 꽃대축이 요 꽃사계 속에 숨었다기보다는 너무나 짧아서 보이지 않는 이러한 형태의 벚나무가 바로 산벚나무인데, 벚나무와 산벚나무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요 차이밖에 없습니다. 요 차이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벚나무나 산벚나무나 거의 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 산벚나무 구별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 것이, 꽃이라는 게 벚나무의 꽃, 벚꽃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은 피었다가 화들짝 피었다가 또 하루아침에 바람에 다 휘날려서 다 떨어져 버리죠. 금방 피었다가 한꺼번에 피었다가 금방 사라져 버리는 벚나무의 요 순간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요 꽃이 진 다음에도 보면은 요것을 보고서 우리는 구별을 할 수 있게 되죠. 요것이 바로 열매에서 보면은 요 열매자루축이라고 하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꽃대축 한자로는 화서축이 열매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열매자루축이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과경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경의 축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거의 없는 상태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산벚나무죠. 산벚나무이기 때문에 꽃이 진 다음에 열매가 떨어질 때까지는 구별이 가능하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벚나무의 과경축, 열매자루축을 보면 이 벚나무는 꽃이 피었을 때 꽃대축이 이렇게 눈에 보일 만큼 길었죠. 길었기 때문에 열매가 맺었을 때 보면 이렇게 열매자루축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부분이 바로 열매자루축입니다. 열매자루축이고 한자로는 과경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과경축이 있고 여기 아까 설명을 드렸던 꽃이 피었을 때 작은 꽃자루라고 했죠. 요것을 요거 이렇게 요 세 개를 작은 꽃자루, 한자로는 소하경이라고 했는데, 요 소하경이 꽃이 떨어지고 열매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은 열매자루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과경이라고 하죠. 과경이 있은 다음에 가경 끝에 열매가 달리는데, 열매가 처음에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익기 시작을 해서 나중에 다 익게 되면 이 열매는 까맣게 익게 되죠. 그래서 까맣게 익은 열매를 우리는 버찌라고 하고서, 버찌는 아이들이 맛있게 따먹죠. 맛있게 따먹고 사실 맛도 좋습니다. 맛도 좋은데 요즘 아이들은 맛있는 게 너무 많아서 버찌를 따서 먹는 아이들은 별로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시골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버찌를 따먹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요 꽃이 피는 것을 보면, 요거 지금 산벚나무인데, 산벚나무에 꽃이 피는 것을 보면 꽃이 피었을 때, 꽃이 필 때 보면 잎도 같이 돋아 나오죠. 그래서 잎하고 꽃이 같이 달린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벚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종이 되는 벚나무도 마찬가지로 꽃하고 잎과 꽃이 동시에 핀다 하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벚나무와 산벚나무는 잎이 먼저 피느냐 꽃이 먼저 피느냐 그거 따질 필요 없이 둘 다 잎과 꽃이 동시에 핀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꽃의 색깔이 약간 연한 홍색이 돈다 하는, 연한 홍색이 돌지만 사실 금방 또 요 홍색은 없어져 버리고 흰색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산벚나무는 처음에 꽃이 필 때는 약간 분홍색이 돌지만은 하얀색으로 바뀌게 되고, 여기에서 요 꽃받침통하고 꽃자루,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작은 꽃자루라고 하는, 한자로 소하경이라고 하는 작은 꽃자루에도 털이 전혀 없죠. 여기에도 털이 전혀 없고, 꽃받침통에도 털이 전혀 없는 것이 바로 이 산벚나무입니다. 그리고 산벚나무는 이렇게 꽃받침통과 작은 꽃자루에 털이 없는데, 벚나무도 똑같습니다.
벚나무도 보면은 벚나무도 이렇게 꽃받침통에도 털이 없고 작은 꽃자루에도 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종이 되는 이 벚나무, 이 기본종이 되는 벚나무의 이 암술대를 보면 이게 암술대에 털이 없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암술대에 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올벚나무나 왕벚나무 종류들은 암술대에 털이 암술대 중간을 기준으로 해서 암술대 아래쪽 부분에 털이 아주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 왕벚나무이거나 올벚나무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아무것도 붙지 않는 기본종이 되는 벚나무는 여기에 털이 없다. 암술대에 털이 없다. 그런데 산벚나무도 또한 마찬가지로 암술대에 털이 없다고 하는 특징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산벚나무와 벚나무는 거의 구별을 못하게 되는데 요 잎자루에 있는 샘물질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샘물질을 봐도 이렇게 여기 잎이 있고 요 잎 밑이라고 하죠. 여기는 잎 밑, 잎 끝이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엽두라고 하고 엽저라고 합니다. 엽저, 잎 밑부분에 이렇게 잎자루가 달리는데 이 잎자루를 학대하면 이런 모습이 되죠. 이런 모습이 되는데 잎자루에는 털이 없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벚나무 종류들에는 대부분이 여기에 털이 많이 있습니다. 잎자루에 털이 많은데 벚나무, 기본종이 되는 벚나무하고 요 산벚나무는 털이 없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샘물질, 요 샘물질은 빨간색이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샘물질은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요 샘물질은 한자로 선체라고 하는데 요 선자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바로 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샘이라는 뜻은 우물에서 물이 퐁퐁퐁퐁 솟아 올라오는 곳을 우리들은 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샘물질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생겨 있는데 이 샘물질의 여기에서 액체가 솟아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액체가 솟아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샘물질이라고 하고 이 샘물질은 빨간색을 하고 있는 것이 산벚나무죠. 마찬가지죠. 벚나무도 마찬가지로 빨간색의 샘물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 샘물질이 초록색인 왕벚나무나 올벚나무에 비해서 이 샘물질의 색깔이 빨간색이다 하는 것이 바로 벚나무이거나 산벚나무입니다.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구별을 하더라도 산벚나무하고 기본종이 되는 벚나무는 사실 구별이 안 되죠. 그렇지만 딱 한 가지 구별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이 부분이 바로 잎가장자리의 톱니죠. 요 잎가장자리에 있는 요 톱니들을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생겨 있는데 이것이 우리 옛날 나무도감에 보면 옛날 학자님들이 쓰신 요 톱니의 표현을 뭐라고 썼나 하면은 이렇게 사삼각형 요 사자는 사선 할 때 이렇게 비스듬하다 그런 뜻이죠. 비스듬한 삼각형이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말로 비스듬한 삼각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요 삼각형인데 요거하고 요거 요렇게가 삼각형이 되는데 삼각형 중에서 여기의 길이는 짧고 여기의 길이는 길죠.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이 똑바른 정삼각형이 아니라 이렇게 비스듬한 삼각형의 형태를 하고 있다. 요 한쪽이 길고 한쪽은 짧은 이러한 비스듬한 삼각형, 한자로 사삼각형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산벚나무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벚나무, 기본종이 되는 벚나무의 요 톱니를 보면은 이 톱니는 마치 이렇게 끝이 길게 뾰족해지죠. 길게 뾰족해져서 마치 송곳처럼 길게 뾰족해지고 침처럼 길게 뾰족해진다 하는 이러한 침 모양, 바늘 모양의 이러한 겹톱니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톱니가 요 톱니가 한 개인데 요 톱니에 여기에 또 한 개의 톱니가 곁들여서 있기 때문에 이러한 톱니를 겹톱니라고 합니다.
이런 겹톱니가 있는데 이 톱니의 끝이 침 모양으로 바늘 모양으로 길게 뾰족하다 하는 이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으로 길게 뾰족하면 벚나무,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했던 사삼각형의 형태를 띄우면은 비스듬한 삼각형의 형태를 띄우면은 이 산벚나무, 이렇게 두 나무는 쉽게 구별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